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가 이제 30년대 후반에 가면서 더 이상 양심을 지키면서 교단을 지키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예 사직을 하시고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시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창동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기 도봉구의 창동인데 그 당시에는 서울이 아니라 이제 경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로 이제 가셔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가인 김병로 선생 있죠. 그 법학자신 가인 김병로 선생이 미리 여기에 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로 가셨더니 이제 송진우, 좀 이따가 홍명희, 송진우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 주변에 창동과 쌍문동에 이렇게 집을 터를 잡으시고 거기에서 일본의 어떤 회유 하는데 가지 않고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나서지 않고 학교에서도 활동을 안 하시고 이제 은둔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셨는데 지금 이제 창동역 부근에 가면 이렇게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홍명희 옛 집터, 송진우 옛 집터, 김병로, 전인보, 그 다음에 문예봉 임선규, 그 다음에 전태일도 있고요. 여기 보면 간송 전영필 네, 옛집까지 이 도봉구에 이렇게 많은 옛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도봉구가 이렇게 지조를 지킨 사람들의 터다라고 해가지고 도봉구 활동을 하는 것도 봤는데요. 지금도 가시면 위당 정인보의 옛집 터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금 도봉로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1940년에 은거에 들어가시게 됐고요. 그때 옆집에서 같이 지냈던 가인 김병로 선생, 홍명희, 벽초 혁명희 선생 이렇게 있는데 이 홍명희 선생하고는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위당 정인보 선생의 둘째 딸 정경환과 홍명희 선생의 둘째 아들 홍무기가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이렇게 은거 생활을 하는 그동안 벗이 서로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1945년에 해방이 되신 거죠. 그래가지고 광복이 되자 다시 서울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서울로 오셔서 민주의원이 되세요. 민주의원의 의원이 민주의원은 그 당시에 그 미군정의 자문기관이었거든요. 그 자문기관의 의원으로 활동하셨고요.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전 조선 문필가 협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위당 정인보 선생은 우리나라의 정통 보수세요. 이때 해방이 되었을 때 그런 좌우 이념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노동자 중심의 계급적인 그 문학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협회가 있었어요. 그거와 반해서 전조선 문필가 협회라고 해서 회장은 정인보, 그다음 부회장, 뭐 이렇게 언론부장 쪽에서 뭐 안호상이라든지 양주동이라든지 최동선 이런 분들이 여기에 가담을 해가지고 문필가 협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945년에 국학대학을 이제 국학학교 대학을 설립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해방되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이 국학대학을 설립하셨는데 대부분은 이제 친일파들이 왜 그 학교를 인수해가지고 재단을 사학재단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 학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이 김구 선생이 건국 실천양성소, 그 다음에 심산 김창숙 선생이 성균관대학, 그 다음에 이시영, 성제 이시영 선생, 우당 이회영의 동생이죠. 이시영 선생은 신흥대학, 근데 이후에 이제 경희대학으로 이름이 이제 뺏기게 되는데 신흥대학, 그 다음에 신익희 선생의 국민대학, 김상덕 선생의 경신중고교 이렇게 해서 민족학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름이 뭐야? 국학대학이라는 것을 위당 정인보 선생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인데요. 교육 이념의 개의다 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살을 뽑아야 정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어영부영 그냥 아유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우리 것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삿된 것을 뽑아내야지 바른 것이 심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일본으로부터 물들은 오욕의 일체를 씻어버리는 것이 급하다라고 해서 과거 청산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대로 잘 되진 않았었죠. 그러면서 어떤 교육 이념을 중요시 하셨냐? 첫 번째, 자립정신.
누구에게 의지하면 안 된다. 큰 나라에 막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옛날에는 중국에 명나라에 막 의지하고 또 이제 일본이 힘이 세니까 일본에 또 막 의지하고 이젠 또 미국이 힘이 세니까 미국에 의지하고 이렇게 항상 남의 이렇게 휘둘리면 안 되고 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국선신후. 뭐예요? 나라가 먼저고 내 몸은 나중이다. 이 당시에는 이러한 마인드가 있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뒤로 이렇게 낮추는 그런 국선신후가 있었고요. 민주주의여야 된다. 백성들이 주인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실행이 귀한돼서 지식이 귀한 것을 알 것이다. 이것은 이제 양명하게 그 지행합일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실행이 귀하니까 지식이 귀한 거지 실행을 하지 않고는 지식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바로 행해야 된다라고 실행을 강조하셨고요. 다섯 번째, 세계 문화를 호흡하여 우리 문화와 조화한 뒤에 우리의 신문화로 세계에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마지막 대목을 읽는데 요새 그 한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계 문화를 호흡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우리 문화를 조화롭게 한 뒤에 우리의 신문화로 세계에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 우리의 정신이 없이는 그냥 전 세계의 유행, 그냥 쫓아가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정신이 있어서 그것이 세계와 조화를 이루어서 전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해방된 이후에는 순국 선열 추념문이라든지 또 임정 요인이 우리나라로 환국할 때 복령사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그런 축사도 하셨고요. 또 1주년이 되는 3.1운동 1주년 해방이 되고 첫 번째 맞는 3.1 혁명일에는 뭐라고 하셨냐? 광복 선열의 영령 앞에라고 하면서 이때 첫 번째 돌아오는 3.1 그 기념식이 좌우로 갈라져서 서울에서 두 군데에서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해방이 된 나라에서 좌우 우리끼리 이념의 대립으로 이 3.1 혁명의 그 뜻을 같이 기리지 못하고 갈라져서 기린다는 게 가슴 아프셔서 분단을 가슴 아파하고 미군정 하에서 새로운 사대주의, 이제는 또 미국한테 끌려가는, 그리고 또 소련한테 끌려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봉대 혁명위원회라고 있었어요. 임시정부를 이때 1947년 이 시기에 미군정을 하지 말고 우리 임시정부를 다시 국가로 추대하는 그런 혁명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이 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그 어떤 김구 세력, 이승만 세력, 그러면서 장덕수가 살해가 되고 이러면서 이게 무위로 돌아가 버리게 됐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활동에서 부위원장까지 올라오시게 되셨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 하면 지금 효창공원이에요. 효창공원에 김구 선생님하고 정인보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바로 그 3의사 묘 있잖아요.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백정기 의사 그 세 분의 유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해외에서 돌아가시고 그 유해를 봉안해가지고 우리 효창원에 안장을 하는 그 행사를 할 때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그런 활동도 해방 이후에 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수립이 되잖아요. 8월 15일 수립이 되고 제1대 감찰위원장에 그 지금의 감사원장이거든요. 감사원 하면 뭐예요? 모든 그 기관들을, 정부 기관들이나 다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다? 청렴이어야 되는 거예요. 청렴이고 올바른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 누구다? 바로 이 위당 정인보 선생이 끝까지 독립 일제 강점기 때도 양심을 지키고 옳은 말씀을 하시는 그런 올곧은 선비였기 때문에 감사원장에 추대가 되셔서 활동을 하시게 돼요.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명신이라고 하는 상공부 장관의 그런 비리를 밝혀내가지고 그걸 보고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승만 대통령한테. 근데 이 이명신이 누구였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또 측근이었어. 그래가지고 측근을 소위 말하는 이핵관인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승만 핵관, 이핵관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승만 대통령 눈에 난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사표 수리 이렇게 하시고 그냥 탁 던지고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글 쓰시면서 또 국학대학 활동을 하시면서 국학 책도 쓰고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1950년에 납북이 되시게 되죠. 이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납북이 되는 과정에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가면 열사능 이런 데 말고 그냥 주요한 유명한 인사능에 가면 이렇게 정인보 선생에서 1950년 9월 7일에 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당시에 1950년대 이렇게 등에 종기 같은 게 많이 나셨었대요. 그래서 등창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셨는데 6.25 전쟁이 났어. 근데 이승만 대통령 막 도망가면서 서울을 지키세요. 지킵시다. 저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데 벌써 대전하고 부산 가 있었어. 그래서 서울에 계시다가 그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정인보 선생을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산을 막 넘는데 그 등창도 있으신 데다가 거기 가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거의 아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3년에 이 당시에 임철호라고 하는 농림부 장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냐? 정인보 선생님이 거의 이제 마지막에 해방이 되고 나서 조그만 가옥이 하나 있었는데 세상에 그 집을 이 임철호 농림부 장관이란 사람이 이 정인보 선생의 집을 살고 있는 정인보 선생의 가족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서류상으로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이 가옥을 절취해 간 겁니다. 이 독립운동가의 그 남은 후손들의 그 집, 조그만 집 한 칸을 이렇게 뺏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나서 그 자료도 있어요. 1990년이 되어서야 독립장을 추서를 받게 되십니다. 이게 북한으로 그때 납북되신 건데 납북되시는 과정에서 돌아가셨는데도 그런 것 때문인지 1990년에 와서 독립장이 추서가 되시고 2000년이 되어서야 7월에 문화인물로 지정이 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이 되시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의 위당 선생의 글에 보면 오로지 빈 껍데기에 타인의 혼을 혼으로 알고 타인의 심을 심으로 하여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자주함이 없는 인간의 소행이다. 모든 학술이 어를 주제로 삼아야 비로소 참다운 학문일 수 있다. 타인의 혼, 타인의 마음으로 살면 아까 뭐라 그러죠? 껍데기 사람이 되는 거죠. 귀신인 거죠, 귀신. 요새 말하면 뭐죠?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막 뛰어가고 뭐 피 있는데 막 뛰어가는 그런 좀비의 다름 아니다. 지금 얼마나 좀비 영화가 그냥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내 혼과 내 자주함이 없으면 내 혼과 내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특히 학문하는 사람은 이 얼이 없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한류를 이야기하고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혼이 없이 우리의 얼이 없이 우리의 마음이 없이 다니는 것은 정말 좀비와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혼과 얼과 심을 찾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